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자바스크립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내용은 변수와 연산자입니다. 네, 어제가 아니죠? 저번 영상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간단하게 뭔지 설명드리면서 이제 헬로 월드 찍어보는 것까지 했었는데요. 이번엔 이제 변수랑 연산자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라고 해서 다른 것과 또 이제 뭐 다른 거는 딱히 없습니다. 이제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데이터 타입을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죠. 자, 변수 하면은 이제 메모리에 어떤 값을 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le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제 var이라고 해서 이제 variable의 줄임말 그거를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let으로 키워드를 변경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바로 이제 선언을 해도 괜찮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네, let을 사용하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변수명으로는 중복해서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 이제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면은 변수명이 좀 같아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끔 변수명을 설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는 제가 이제 예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자, 위에 있는 걸 먼저 보시면은 let으로 이제 키워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variable이라고 제가 좀 이거를 이름을 다르게 지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거는 변수명을 이제 기입을 한 거거든요. 꼭 variable이라고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1, 2, 3이라는 인티저 타입의 값을 넣은 초기화를 해준 거죠. 네, 그런 작업을 한 거고 그거를 이제 variable을 입력을 함으로써 이 콘솔의 로그로 1, 2, 3이 출력될 수 있게끔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let은 어쨌든 상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값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데이터 타입도 알아서 캐스팅이 된다는 점 알려드리려고 이 variable에 이제 스트링 타입 이제 hello world를 이제 입력을 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출력을 하면은 또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에는 이제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는 이 세 번째 라인에 variable에 이제 let을 다시 넣어서 약간 초기화 해주는 것처럼 이제 넣은 거죠. 이렇게 되면은 위에 있는 variable과 아래 variable이 둘 다 선언하는 그런 구문이 돼버리기 때문에 동일한 변수명으로 중복 선언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처럼 it let variable hello world 이 라인에 다섯 번째 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syntax error라고 해서 문법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identifier variable has already been declared 그러니까 이미 선언이 되어 있다 variable이라는 이름은 네, 이 10별자를 이제 어떻게 선언을 하냐 이 점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코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상수입니다. 상수는 이제 변수랑 거의 뭐 비슷하게 사용은 하지만은 이제 값을 변경시킬 필요가 없을 때 고정된 값을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변수와는 다르게 이제 선언한 다음에 값이 바뀌지 않고 이제 키워드도 let이 아닌 const를 이제 사용을 해서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또 코드를 보시면은 자, const 하고서 이 상수 이름을 넣고요. 그런 다음에 저는 스트링 타입의 뭐 상수 하고 느낌표를 이제 넣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면은 별 이상 없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래처럼 이제 뭐 선언하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이 const의 값을 또 이제 바꿔주려고 변경이라고 바꿔서 넣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타입 에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constant variable은 이제 다 사용할 수가 없다고 이제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원래는 이제 자바 같은 그런 예전부터 사용하던 언어들은
데이터 타입을 선언을 해서 변수를 이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자바스크립트도 좀 오래됐긴 했지만은 이제 이런 데에서는 그런 데이터 타입을 신경 쓰지 않고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그 값들을 이제 어떤 타입인지 인식을 하고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다른 언어들보다는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연산자 부분인데요. 연산자는 저희가 크게 세 개를 이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산술 연산자, 그리고 비교 연산자, 또 뭐죠? 논리 연산자. 네,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 연산자 먼저 보시면은 이제 사칙 연산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연산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더하기, 뺄셈,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총 네 가지를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눗셈 하고 뭐 이제 나머지 이렇게 하고 또 구분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래 코드 보시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let으로 선언된 이 변수 우측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let sum 하면은 이제 합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 하면은 여기서 출력 2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 빼기 1 하면은 1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곱하기는 이 아스타 표시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2 곱하기 5 하면은 10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어딜 가든 이제 나누기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상이한 부분이, 여기서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티저 타입이면 인티저 타입이고, 뭐 그런 실수형 타입이면 또 실수형 타입대로 그렇게 선언을 한 대로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산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10 나누기 4 하면은 나머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형으로 변형이 돼서 2.5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자바 같은 데서는 이렇게 안 되죠. 이제 인티저로 선언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자바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냥 나머지의 목만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아래에 이 코드처럼 pass int, 인티저로 이제 파싱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10 나누기 4를 이제 pass int 하면은 2.5에서 소수점이 떨어져 나가고 2만 남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여기서 2.52 이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메인더, 이제 나머지 해서 이거는 9하고 4를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게 되면은 이제 1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뭐 연산도 이제 뭐 곱셈이 우선이고 뭐 더하기 빼기가 좀 우선순위가 밀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연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계산은 저희가 괄호 처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산술 연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럴 때는 꼭 그냥 괄호를 쳐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끔 헷갈리지 않게 코딩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칙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더하기 빼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더하기 1 하거나 빼기 1을 할 경우인데요.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라는 이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let number 1 해서 우선 초기 값을 선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number 플러스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뒤에 있을 경우에는 우선은 현재 값을 먼저 출력을 해주고 연산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넘버를 그대로 출력을 하면은 2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플러스 플러스를 앞으로 넣어놨을 때, 그때에는 이제 연산이 된 결과 값을 출력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거는 이제 이걸 보시면은 또 뒤에 플러스, 앞에 플러스를 또 거치게 되면은 3이 그대로 나온 다음에 여기서 1이 더해졌는데 여기서 또 1을 또 더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5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조금 헷갈리긴 해요. 이제 그냥 보면서 여기서 결과값 바로 뭐야 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줄줄이 코드를 좀 이제 작성을 해갖고 어떻게 결과값이 나오는지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냥 천천히 보시면서 이 손으로 여기서 결과값 뭐 이렇게 해갖고 작성을 하다 보면은 이해가 쉽게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논리연산자입니다. 논리연산자는 논리식을 판단해서 참 또는 거짓을 이제 반환해주는 그런 연산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and, or, not 이렇게 연산자가 있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왼쪽에 이 모양과 같습니다. A랑 B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논리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하고 B는 이제 true 아니면은 false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A랑 B가 NN으로 엮여 있으면은 논리 곱이라고 해서 P연산자 A와 B 모두가 true일 경우에만 이 결과값이 true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고요. 또 A, 그리고 이거는 파이프라고 하는데 파이프라인 이 두 개를 쓰면은 or라고 이제 인식을 해서 P연산자 중 하나만 true이면은 연산 결과는 true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연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그런 논리식 자체 앞에 느낌표를 넣어주게 되면은 not이 됩니다. 그래서 true일 경우에는 false일 경우에는 true로 변경을 해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연산자의 이제 우선순위를 좀 입력을 해봤는데요. not하고 그 다음에 and하고 or 이 순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고 하니까 이 점 유의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괄호를 꼭 쳐서 이 우선순위랑 상관없이 저희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올 수 있도록 구분을 해주는 게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 코드를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가독성이 좋게끔 만든다고 하죠. 그렇게 코딩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런 and하고 or 그리고 not 세대의 연산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가져와 봤고요. 보시는 대로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그냥 코드로 변경을 한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연산자인데요. 비교 연산자는 또 앞에 p 연산자 값과 뒤에 p 연산자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텍스트로는 안 갖고 왔지만 이 코드만 보면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A랑 B라는 변수가 있고요. 각각 15랑 4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두 값이 같은지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equal 마크를 꼭 3개를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2개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값을 비교하는 거긴 하죠. 네, 근데 좀 연산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그냥 3개를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값이 같은지 비교했을 때 값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false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쪽 값이 더 큰지 이제 꺽쇠라고 하죠. 꺽쇠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더 큰지를 비교하는 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A랑 B, 이제 A가 더 큰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A가 15이기 때문에 40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false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쪽의 값이 크거나 같은지는 이 꺽쇠 방향을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equal 마크를 하나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false가 나오게 되고 두 값이 같지 않은지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15랑 40은 같은 값이 아니죠. 이랬을 때는 느낌표 equal 마크 2개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true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순식간에 지나갔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변수랑 연산자는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되실 겁니다. 제가 다 코드로 보여드렸는데 자, 코드를 한번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제가 돋보기를 또 들고 왔고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자, 보시면은 변수부터 볼 거예요.
이 코드는 제가 또 본문에 GitHub 레포지토리 주소를 남겨둘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직접 다운받아서 열어보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셔도 되고요. 실행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강의 영상에서 이 VS 코드 설치하는 방법과 이제 실행하기까지 이제 환경 세팅하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수를 이제 선언하는 이제 let 키워드에서 제가 let으로 해서 인티저 밸류, 스트링 밸류, 불린 밸류라고 이름을 지어서 각각 넣어봤습니다. 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인티저, 스트링, 불린을 각각 출력을 해보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상수 선언은 이제 const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선언을 해주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출력을 해보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하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래 더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은 자, 우선 내실 때 자, 인티저 밸류는 321 이렇게 해서 하나씩만 해볼게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인티저 밸류를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출력을 하는 걸 넣었고요. 자, const도 우선 이걸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 먼저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실행을 하면은 자, 제가 저장을 안 했네요. 자, 저장을 꼭 하고 실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실행을 하면은 여기에 3일이 변경된 값이 들어가서 출력까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순간 당황할 뻔했어요. 자, 이번에 인티저 컨스턴트 해서 이거를 321로 바꿔서 이거를 출력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장해 주시고요. 저장 컨트롤 S입니다. 자, 이랬을 때, 자, 보시면은 쭉 출력이 되고, 여기서 인티저 컨스턴트 321 부분에서 멈췄죠. 여기서 아까 제가 PPT에서 보여드렸던 내용대로 타입 에러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느 부분에서 이제 잘못됐다는 게 이제 나오니까 좀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이 뒤에 나온 이 두 줄의 코드, 이거는 뭐 아예 실행조차 되지 못한 거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막혀서 에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변수랑 상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연산자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입니다. 자, 산술 연산자는 자, 보시면은 자, sum, subtract, multiply, divide, remainder 해갖고 총 5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뭐 어려운 부분 없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냥 수학식 쓰듯이 그냥 쓴 거기 때문에 곱하기는 이 마크를 꼭 사용해 준다는 거, 그리고 나누기는 여기서 슬래시를 쓰고 몫을 구할 때, 몫을 구하는 게 아니죠, 사실. 여기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몫을 구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진짜로 나누기를 해서 그 결과값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10 나누기 4 했을 때 2.5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정수형의 목만 갖고 오고 싶다 하면은 이 파스인트라는 이 메소드를 펑션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펑션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9하고 여기는 이제 퍼센트 마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9 나누기 4를 하고 나머지를 구해달라 하면은 결과값으로 1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이제 간단하게 값을 증감시킬 수 있는 그런 연산자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것도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이다 보니까 딱히 이렇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번 막 임의로 입력을 한 다음에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지 예상을 해보는 공부를 해보시면 좋아요. 자, 우선 여기서 결과값은 뭐가 나올까요?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이 넘값에다가 플러스에서 값이 결과적으로는 2가 되겠지만은 이 출력을 하는 이 과정 전에 일어나냐 후에 일어나냐의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플러스가 뒤에 있으면은 이 출력하기 전에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출력을 한 후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값이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오늘 돋보기가 조금 이상하네요. 네, 그런 다음에 자, console.log number 하면은 여기서는 아까 바꿨던 결과값인 2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는 바로 3이 나오겠죠? 왜냐면은 플러스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연산이 된 결과값을 도출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서도 3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상 여기서 이미 계산된 결과값은 4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넘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한 번 더해준 결과값이 이제 출력이 돼야 되니까 5가 됩니다. 그것처럼 이 밑에 있는 마이너스 연산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비교 연산자입니다. 비교 연산자 제가 이제 AP 해서 40하고 15를 아까도 보여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40하고 15로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결과값은 같은지 비교하기 때문에 같지 않아서 false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true가 나올 거고 여기서도 true가 나올 거고 여기서는 같지 않기 때문에 또 true가 나오겠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을 해보니까 아까 지금 첫 번째 것만 false가 나오고 나머지 세 개는 true가 나왔죠. 자, 여기서도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은 자, 같은지 당연히 다르니까 false가 나오고 40이 더 크니까 이 두 개 다 true, 같지 않기 때문에 true가 나오는 것을 쉽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로지컬, 이제 논리 연산입니다. 논리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NN하고 OR, 그리고 이 not 기호,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제가 다 PPT에서 보여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해보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AND 연산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true의 결과값이 나와야만 true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true가 나오고 나머지는 false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자, OR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true면은 이제 true라는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true 하고 마지막 건 false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not 기호 같은 경우에는 이 true 값과 false 값을 각각 반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false와 true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true, false 하고 여기는 true, false, 그 다음에 false, true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상한 결과값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이번 연산자와 변수, 상수를 이제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이 있다면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쉽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다른 내용으로 이 자바스크립트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